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헬로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자바 클래스의 멤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 클래스의 멤버를 학습하기 앞서 우리가 형식을 정의할 때 대부분 접근 제한자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요. 이 접근 제한자가 뭔지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접근 제한자를 이해를 하실 때는 패키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하고 패키지 접근 제한자 때문인데요. 그래서 패키지는 그냥 폴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정 예약어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텐데요. 이 지정 예약어와 더불어 디스하고 슈퍼라는 이러한 예약어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정 예약어 중에는 static, final, transient, synchronize 등등의 예약어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실제 멤버인 멤버 필드와 그리고 멤버 메소드, 혹은 다음 라운드에 학습하시게 될 중첩 클래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멤버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이 클래스 속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래스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몇몇 가지 유용한 방식, 다시 말하면 클래스를 쓸 때 이러한 형태를 사용하면 나중에 재사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작업을 처리할 때 유리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제시한 방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제시하는 방식을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패턴들 중에서 클래스를 배우셨으니까 가장 첫 번째로 DTO 패턴과 싱글톤 패턴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하고 이번 라운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접근 제한자와 패키지부터 먼저 학습할 텐데요. 우선 접근 제한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접근 제한자는 크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 두 번째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 세 번째 패키지 접근 제한, 네 번째 퍼블릭 접근 제한. 이러한 식으로 네 가지 접근 제한이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는 프라이빗은 말 그대로 영어 단어를 해석해 보면 그냥 개인적인, 개별적인, 그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이제 그러한 형태를 나타낸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클래스에서도 멤버 필드에 프라이빗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얘는 다른 클래스 혹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멤버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멤버를 지정을 할 때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있는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는요. 외부에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외부에 이제 잘 안 알리잖아요. 근데 이러한 가족사를 친척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상속 관계에 있는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느 정도 내용을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속 관계에 있는 관계 이제 클래스들끼리는 서로의 멤버 정보를 일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의 접근 제한이 프로텍티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텍티드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상속이라는 파트를 학습을 하신 후에 얘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프로텍티드 속성에는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동일한 폴더 내에 있는 멤버들끼리는 또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가 의외로 패키지보다 더 넓은 영역의 접근 제한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있는 이 패키지 영역. 패키지 영역은 같은 폴더 내에서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접근 제한입니다. 뭐 퍼블릭은 얘기할 필요 없겠죠. 퍼블릭은 어떤 곳에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접근 제한자들은 뭐 필드든 메소드든 생성자 메소드든 클래스든 가장 앞쪽에 붙어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클래스 선언할 때 퍼블릭 클래스 뭐뭐뭐, 퍼블릭 보이드 메인, 뭐 그 다음에 퍼블릭 인티저 x 이런 식으로 가장 앞쪽에 뭔가 접근 제한을 붙였었죠. 이때까지는 계속 퍼블릭만 썼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용도와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그 의도 방향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 제한자를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접근 제한자 중에서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그 클래스 이름 앞에 붙여서 쓸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클래스 자체를 외부에서 선언할 때, 즉 하나의 파일로서 독자적으로 선언할 때는 프라이빗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클래스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클래스 이름 앞에 그러면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가 붙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너 클래스로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클래스 속의 클래스로 사용을 할 때는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제한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형식 자체로는 이러한 형식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거고요. 프로텍티드, 패키지, 퍼블릭 모두 동일한 방식의 형태를 가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거는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패키지 용어 자체가 그 키워드가 아닙니다. 패키지는 그냥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의미지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퍼블릭과 같이 글자를 직접 적어서 사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패키지 타입으로 선언하고 싶을 때는 이 위치 자리를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위치 자리를 비워두시면 이게 바로 패키지 타입이다 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언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는 예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 거니까 잠시 후에 예제를 통해서 보시고요. 지금 기본적인 이론적인 개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멤버들 중에서 필드는 이러한 접근 제한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서 배우실 지정 예약어, 요것들이 가장 앞쪽에 따라오고요. 그리고는 자료형, 그 다음에 필드 이름, equal, 값,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integer x는 10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멤버 메소드는 앞쪽에서 써보셨죠? 우리 자바 기초 배울 때요. 그와 마찬가지로 접근 제한자, 지정 예약어, 그 다음에 결과형 리턴값, 메소드 이름, 매개 변수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뭐 스로우스가 필요하면 예외 정가가 필요하면 스로우스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뭐 public, void, main, string, 배열, AR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성자 메소드는 바로 전 단원에서 배우셨죠. 그라운드에서 배우셨는데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다 라고 했었는데 그 앞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 제한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제한자 중에 프라이빗을 붙여놓으면 자기 자신 속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는 접근을 못하겠죠. 그러면 외부에서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인스턴스화 시킬 수 없는 클래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보통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싱글톤 패턴에서 배우실 텐데요. 또 다른 방법, 스태틱 메소드에 의해서 객체를 생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프라이빗 생성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클래스 이름 앞에 프라이빗 붙이면 이 클래스 자체를 사용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클래스를 만들 때는 프라이빗을 붙이시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빗 사용은 중첩 클래스에서만 허용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프로텍티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앞쪽에 붙어서 접근에 대한 어떤 제한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접근 제한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번째 라운드고요. 여기에 restrict test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클래스에 대한 접근 제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private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first 클래스 하나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내부에 테스트라는 메소드가 있을 때, 자, private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private 요 클래스는 private 클래스로 되어 있는 것은 자신의 클래스 속에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 first f는 new first. 자, 다음과 같이 객체를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제 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first라는 클래스를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외부에서 외부. 그러면 이미의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까요? restrict test to. 자, 이러한 곳에서 만약에 테스트라는 메소드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 first라는 클래스 f는 new first, 그죠? 아예 찾지를 못하죠.
찾지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이게 restrict test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펄스를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rstrIct restrict test rt는 new restrict test 객체를 선언한 후에 rt.first 그 다음에 rt.first 뭐 이러한 식으로 호출을 한다 손 치더라도 얘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하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멤버 필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에도 프라이빗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프라이빗 멤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private integer x는 100이라고 하나를 선언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해 두었을 때 x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system.out.println x는 x. 자, 이렇게 출력하는데 뭐 아무런 문제 없죠? 얘가 실행이 되면 당연히 x의 값은 100이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왜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장을 했을 때 여기에 빨간색 줄이 어딘가에 나타나면 컴파일 오류라는 뜻인데 지금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restrict test 2에서 x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restrict test 2에서 rstrIct restrict test의 객체 rt는 new rstrIct test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system.out.println rt.x를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x의 빨간 줄이 딱 꺼졌네요. 그래서 x의 마우스를 딱 올려보면 the field restrict test.x is not visible 보이지 않는다 라고 뜨죠. 왜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멤버 필드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클래스 속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멤버다 라는 거였죠. 자, 그럼 다른 접근 제한에 대해서도 볼까요? 자, 여기서 얘를 만약에 protected 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라고 선언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는 사용할 수가 있네요. 오류가 없어졌어요. 빨간색 줄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protected는 상속 관계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restrict test와 restrict test 2가 상속 관계인가요? 여러분들 상속 배우지 않았지만 일단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걸 보니까 상속 관계는 아닌 것 같죠? 근데도 restrict test 2에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 이유는 protected는 상속 관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같은 폴더 안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폴더 하나 만들어 볼까요? 폴더라는 게 바로 패키지인데요. 패키지를 test.abc라는 패키지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restrict test 3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public void test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고요. restr ICT restrict test rt는 new restr test. 자,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임포트 시켜야 되겠죠? 얘도 패키지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얘는 bbc test.bbc. 임포트를 시키려면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뭐 사용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하시게 되면 일단 restrict test를 선언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요거를 선언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졌는데 얘를 사용할 x를 한번 출력을 시켜 볼게요. system.out.println x는 rt.x. 자,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제 다시 또 마우스를 딱 올려보니까 this field restrict test.x is not visible 보이지 않는다. 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자, 와닿지가 않는 게 조금 전에는 여기서는 보인다면서요. 보이기 때문에 오류가 안 났었는데 그 테스트 2라는 요 클래스에서는요. 근데 테스트 3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프로텍티드라는 놈은 같은 폴더에 있을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지만 다른 폴더에서 접근하는 것은 막는구나.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막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 관계를 만들어 버리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protected는 상속 관계에서도 된다고 했었는데 상속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extends restrict 테스트를 상속받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protected member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었습니다. X 그냥 쓰겠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어요. restrict test라는 요 객체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가족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X를 그냥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protected라는 놈은 상속 관계나 아니면 동일한 폴더에 쓸 수 있고요. 일단 상속 관계는 지금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상속 파트에 가서 다시 학습을 할 거니까요. 일단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만약에 패키지 타입으로 되어 있다. 인티저 y는 200. 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인티저 y는 200이라고 되어 있으면 restrict test 2에서 system.out.println rt.y 했을 때 역시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상태가 패키지 타입이라고 했었고 패키지 타입일 때는 같은 폴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당연히 언제도 문제가 없을까요? public integer g는 300 이렇게 했을 때 public은 진짜 그 어떤 곳에서든 그냥 접근할 수 있는 멤버의 개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멤버 필드에서 선언해봤고요. 메소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private void test display display system.out.println x는 x고요. y는 y고요. g는 g입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만드는데 얘가 프라이빗이네요. 그러면 어디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 속에서는 그냥 디스플레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그러면 동일한 폴더에 쓸 수 있을까요? 여기에 rt.display 어떻게 됐나요? 오류 나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식으로 오류가 날 겁니다. 근데 얘를 그러면 프라이빗 말고 적어도 protected 정도를 해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오류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접근 제한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해 줄 거냐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주는 영역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뭐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 제한자를 사용을 해서 어느 곳에서 접근을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건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어떤 특정 클래스가 참조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얘를 조절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패키지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패키지는 그러면 어떻게 컴파일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패키지는 우리가 보통 자바 파일 컴파일 할 때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C 하고 나서 파일 이름 이러한 식으로 컴파일을 시키죠. 근데 패키지는 폴더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든 요 예제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테스트라는 폴더에 abc라는 폴더에 restrict test 3.java를 만들었고 테스트라는 폴더에 bbc라는 폴더에 나머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면 무슨 폴더가 생겨야 되냐면 테스트 폴더가 생기고 그 내부에 bbc 폴더가 생기고 그 내부에 restrict test. 자, 자바 파일 컴파일하면 무슨 파일 생기죠? 클래스 파일 생기죠. 그래서 restrict test. class라는 그 파일이 그 폴더 안에 생겨야 됩니다. 자, 그거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명령어를 줘야 되는데요. 실제 우리 이클립스는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다 생성을 시켜주죠.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이클립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성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때 자바C하고 파일 이름 가지고 클래스 파일을 생성을 시킬 때 앞에 옵션으로 -d라는 옵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 -d라는 옵션이 있으면 얘는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구나.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폴더를 생성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클래스 파일을 생성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가 생성되는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보통은 현재 위치라는 의미로 점을 많이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점을 안 적고 그냥 C 루트에 워크에 뭐 ABC라는 폴더에 만들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폴더명을 생성 위치를 기재를 하시면 그 위치에서부터 테스트라는 폴더가 생기고 ABC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클래스 파일이 생기는 그러한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와 같은 IDE를 주로 쓰시다 보면 이렇게 직접 컴파일러 생성시킬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은 해두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 타입을 만들 때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패키지라는 요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생성시킬 폴더 이름 혹은 이 클래스를 포함시킬 폴더 이름들을 차례대로 나열을 시켜서 표현해 주셔야 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이클립스에서는 이동만 시키셔도 이러한 게 자동으로 붙게 되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